여러분이 정기 검진을 위해 익숙한 가정의학과 의사를 마주하고 소독약 냄새와 사교적 의뢰로 가득한 그 공간에 앉아 있을 때 그는 여러분에게 이 말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는 혈압에 대해, 혈당 수치에 대해, 무릎에 쑤시는 통증에 대해 물을 겁니다. 그는 영혼 없는 숫자들, 가슴속 외로움이나 영혼의 황폐함을 측정할 수 없는 그 검사지 위의 숫자들을 들여다볼 겁니다. 하지만 당신들과 같은 남자들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고 말로 표현되지 않는 것들을 들어주며 30여 년을 보낸 제가 가차없이 두 몸이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채 마주한 것처럼 적나라하게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황혼의 세월에 그 고독한 춤을 멈춰놨다면 당신의 몸은 이미 안에서부터 썩어 문드러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마치 오래된 신전이 기초부터 흰개미에게 갉아 먹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아마 당신은 그 사실조차 모르고 있을 겁니다. 아니요. 이것은 어둠 속에서 속삭이는 금기된 주제도 젊은 놈들의 탈의실에서나 오가는 저속한 농담도 아닙니다. 이것은 호르몬, 신경세포, 그리고 혈관을 흐르는 피의 언어로 쓰인 임상생리학의 적나라한 진실입니다. 그리고 이 진실을 무시한 결과는 실로 참혹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성건강, 당신이 한때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그 작은 왕국만을 파괴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요. 그것은 지진처럼 당신의 제국 전체를 뒤흔듭니다. 뇌, 심장, 수면, 면역체계, 그리고 심지어 당신 자신에 대한 감각, 즉 남성성의 핵심까지도 말입니다. 저는 제 평생을 우리가 늙어가면서 몸이 어떻게 변하는지, 특히 친밀감, 호르몬, 그리고 제가 생명의 불꽃이라 부르는 것에 관해 연구하는 데 바쳤습니다. 그리고 제가 본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크고 잔인한 위협 중 하나는 이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나이든 어른들, 당신들과 같은 존경받는 남자들이 스스로 자신의 성 건강을 포기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검을 걸어두고 신전을 봉인했으며 전쟁은 끝났다는 거짓말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함께 그들은 자신들의 전반적인 안녕으로 가는 중요한 열쇠, 어쩌면 가장 중요한 열쇠를 버렸습니다. 이것은 당신들을 놀라게, 심지어 충격에 빠뜨릴 수도 있습니다. 고독한 춤은 단지 젊은 시절에 남은 충동, 부끄러워해야 할 습관이 아닙니다. 아니요. 그것은 실제로 늙어가는 당신의 몸이 스스로를 치유하고 조절하기 위해 여전히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하고 원초적인 도구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자신의 내분 비계와 직접 대화하는 방식이며 뇌 활동을 촉진하는 방식이고 전립선을 정체로부터 보호하는 방식이며 심지어 우울증이라는 악마와 싸우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멈췄거나 더 나쁘게는 의식적으로 한 번도 시작해 본 적이 없다면 당신이 치르고 있는 대가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클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쾌감의 상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동감 자체의 상실입니다. 잠시 후 저는 당신들을 당신 몸속 깊은 곳으로의 여정으로 안내할 것입니다. 우리는 황홍이의 이 고독한 춤을 멈출 때 당신의 혈관, 신경세포, 전립선 안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함께 탐험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공유하는 것은 이 순간부터 당신이 건강과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 여정을 시작하기 전에 만약 당신이 늙어가면서도 날카롭고 건강하며 독립적으로 지내는 것에 관심이 있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하고 알림벨을 켜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당신을 위해 특별히 제작된 중요한 조언을 결코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와닿는다면 댓글에 숫자 1을 입력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우이연규연의 0을 입력해 주십시오. 당신의 피드백은 제가 당신의 건강과 안녕을 진정으로 돕는 콘텐츠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 시작합시다. 황홍이의 스스로 해결하지 않는 것의 첫 번째이자
아마도 가장 간과되는 결과부터 그것이 당신의 전립선과 비뇨기 건강을 조용히 파괴하는 방식부터 말입니다. 제가 30여 년 전 비뇨기과 의사로서 처음 일을 시작했을 때 제 환자들 중 많은 분들이 그렇게나 사적이면서도 건강에 중요한 문제, 즉 황홍에 접어들면서 친밀한 습관이 조용히 사라지는 것에 대해 마음을 열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한 분을 뚜렷이 기억합니다. 존경받는 원로 한 분이 제 진료실 맞은편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의 눈빛은 맑았지만 그 안에는 아득한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탄했지만 그 안에는 하나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그냥 제 인생의 그 부분이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건 젊은 애들 몫이죠. 저는 그 부분을 다 살았습니다. 그는 70대 초반이었고 여전히 건강하고 명민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룻밤에 4~5번씩 화장실에 가기 위해 잠에서 깨야 했습니다. 그의 소변 줄기는 약하고 머뭇거렸으며 결코 완전히 비워낸 느낌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것이 단지 노화의 일부, 받아들여야 할 불편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몰랐던 것, 그리고 대부분의 남자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혼자서 하는 고독한 춤을 통해서일지라도 규칙적인 출정이 전립선을 정상적으로 기능하게 하는데 극히 중요하고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전립선을 건조한 신체 기관이 아닌 남성성의 뿌리에 있는 비옥한 땅, 비밀의 정원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정원에는 작은 강이 흐릅니다. 그리고 매일 이 정원은 생명의 씨앗을 키우기 위해 설계된 특별한 꿀, 귀한 액체를 생산합니다. 당신이 젊었을 때 강은 세차게 흐르고 꿀은 규칙적으로 관계됩니다. 정원은 늘 푸르고 신선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정원을 폐쇄하기로 결정하고 의식을 멈추고 강이 수문을 여는 것을 멈출 때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강은 정체될 것입니다. 꿀은 축적될 것입니다. 정원은 침수될 것입니다. 그것은 잡초염증가 자라나고 땅이 진흙탕 부종이 되기에 완벽한 환경을 만듭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정체된 압력은 정원 전체를 파괴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무거운 방광, 약한 소변 줄기, 혹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 불쾌한 팽만감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들은 단지 성가신 것들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당신의 정원이 보내는 조기 경고입니다. 그것은 서서히 죽어가는 강의 구조 요청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위험한 부분입니다. 이 정원의 만성적인 정체는 조용히 더 심각한 상태, 즉 60세 이상 남성의 거의 50%의 영향을 미치는 전립선 비대증 BPH으로 악화될 수 있습니다. 만약 제때 관리하지 않으면 요폐, 방광 감염, 심지어 돈요관 삽입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언급했던 그 남성분은 결국 압력을 해소하기 위해 수술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더 일찍 간단하고 일관된 습관을 통해 이 문제를 다루었다면 아마도 피할 수 있었을 일입니다. 규칙적인 출정은 당신의 정원을 청소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낡은 꿀을 씻어내고 강을 정화하며 찌꺼기가 쌓일 위험을 줄여줍니다. 과학적 연구들은 한 달에 21회 이상 수문을 여는 남성들이 그렇지 않은 남성들보다 전립선암에 걸릴 위험이 현저히 낮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젊음으로의 회귀나 어떤 종류의 강박적 행동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상상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기능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 자신의 생물학적 메커니즘을 이용하여 가장 간단하고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당신의 몸을 보호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이 황홍이의 고독한 춤을 멈출 때 당신은 단지 쾌감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고통, 염증, 그리고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 중 하나인 배뇨에 대한 통제력을 점차 잃어버릴 위험에 직면하는 것입니다.
저는 집을 떠나기를 두려워하게 된 환자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자신의 방광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강하고 자랑스러웠던 남성들이 규칙적인 자기 자극이라는 간단한 것으로 관리되거나 예방될 수 있었을 상태 때문에 밤새 잠 못 이루고 낮 동안 불안에 떠는 모습으로 전락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정신적인 대가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당신의 몸에 대한 통제력을 잃는 것, 화장실 갈 시간을 계산해야 하는 것, 장거리 자동차 여행을 두려워하는 것, 밤에 2시간마다 깨는 것, 그것은 당신의 독립심을 갉아먹습니다. 그것은 단지 당신의 전립선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자유에 관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더욱 놀라워집니다. 왜냐하면 비밀의 정권에서 시작된 것은 그곳에만 머물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음 결과는 당신의 몸뿐만 아니라 당신의 뇌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일단 그것이 시작되면 그것은 당신이 생각하고 느끼고 기억하는 방식을 때로는 되돌리기 어려운 방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자기 자극이 당신의 일상에서 사라질 때 당신의 명료함과 인지 능력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만약 당신이 아직 여기 있고 이 통찰이 당신의 마음에 와닿는다면 댓글에 숫자 1을 입력해 주십시오. 그것은 당신이 여전히 저와 함께하고 참여하며 이 메시지를 소중히 여기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포인트로 계속합시다. 얼마 전 60대 후반의 한 환자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말썽 부리는 전립선이나 고갈된 에너지에 대해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그의 문제는 더 미묘하고 모호했습니다. 그는 한때 글자로 온 세상을 그려내던 날카로운 언론인이었지만 이제 그의 내면 세계는 안개 속에 잠긴 듯 했습니다. 그는 저를 보았습니다. 한때 지성으로 빛나던 그의 눈은 이제 흐릿하고 어딘가 헤매는 듯한 빛을 띄었습니다. 선생님, 그는 마치 잃어버린 단어들을 찾으려는 듯 머뭇거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더 이상 저 자신 같지가 않습니다. 방에 들어서면 왜 거기에 있는지 잊어버립니다. 이야기를 하다가 문장 중간에 제 생각의 흐름이 연기처럼 사라져 버립니다. 저는 한때 아주 날카로웠습니다. 이것이 단지 노화일까요? 그 질문. 그것은 제 진료실의 메아리 같았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노화는 자연스럽게 약간의 인지적 변화를 가져옵니다. 기억력이 면도날처럼 날카롭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름 하나를 떠올리는데 몇 초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정상입니다. 하지만 이 남자가 묘사하는 것, 그 짙은 안개, 의도와 행동 사이의 단절은 정상적인 노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더 깊은 불균형, 대부분의 사람들, 심지어 고학력의 건강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조차 전혀 알지 못하는 결핍의 신호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그 고독한 춤을 포함한 성적 활동이 뇌 기능을 보호하는 데 강력하고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모릅니다. 당신의 뇌를 수십억 명의 신경세포라는 신민을 거느린 복잡한 왕국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은 섬세한 전기화학적 경로를 통해 끊임없이 서로 소통합니다. 이 왕국이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국왕 당신의 의식, 이 현명한 명령을 내리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원활한 교통 시스템 혈액순환이고 다른 하나는 즐겁고 효율적인 전령부대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당신이 자기 위한, 즉 강력하지만 고독한 그 춤에 참여할 때 당신은 단지 아래에서 쾌감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뇌 바로 그 안에서 기적적인 화학물질의 소나기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온 왕국을 위해 축제를 여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의 뇌는 신경화학물질 칵테일을 분비합니다. 보상과 동기부여의 신, 도파민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기분 좋게 만들고 생명을 주는 행위를 반복하고 싶게 만듭니다. 그것은 신민들이 일할 의욕을 갖게 합니다. 평온과 행복의 신,
세로토닌이 있습니다. 그는 왕국이 혼란과 불안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줍니다. 그리고 신뢰와 연결의 여신, 옥시토신이 있습니다. 그는 시민들이 서로 그리고 구강과 유대감을 느끼도록 돕습니다. 이 화학 물질들은 단지 순간적인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들은 왕국의 건축가이자 유지 보수원입니다. 그들은 뇌의 교통로인 신경 연결을 만들고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들은 뇌로 가는 혈액순환을 촉진하여 세포를 키울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합니다. 그들은 스트레스의 폭군, 즉 다량일 경우 실제로 뇌세포를 독살하고 손상시키며 기억과 관련된 중요한 뇌 영역의 위축을 유발하는 코르티솔을 감소시킵니다. 자, 이제 당신이 고독한 춤을, 특히 장기간 동안 멈출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상상해 보십시오. 축제가 취소될 때, 행복 화학물질의 소나기가 더 이상 내리지 않을 때, 그 자연적인 뇌보호 화학물질의 급증이 덜 빈번해집니다. 왕국은 침묵과 어둠에 잠기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것은 당신의 정신적 날카로움을 무디게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집중하기가 더 어렵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정보를 처리하는 것이 마치 깜박이는 촛불 아래서 책을 읽으려는 것처럼 더 어려워집니다. 혹은 어떤 일을 할 동기를 느끼기조차 어려워집니다. 그것은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른 아침 안개처럼 천천히 스며듭니다. 처음에는 아는 사람의 이름을 잊어버립니다. 그 다음에는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잊어버립니다. 그 다음에는 당신 자신의 마음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자신이 노망들고 있다고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의심 속에서 더 나쁜 것이 뿌리내릴 수 있습니다. 두려움. 저는 단지 자신이 정신을 잃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불안과 우울의 악순환에 빠진 환자들을 보았습니다. 실제로는 그들의 뇌는 단지 굶주리고 있었을 뿐입니다. 자극의 화학적 균형에 굶주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남성에게는 또 다른 호르몬 변화가 있습니다. 기억력, 결단력, 그리고 활력과 깊이 연관된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은 성적 활동이 거의 0으로 떨어질 때 더 빨리 감소할 수 있습니다. 테스토스테론은 단지 리비도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명민함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단호하게 결정을 내리는 능력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남성미, 세상과 맞서는 자신감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규칙적이고 건강한 출정은 당신이 늙어감에 따라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조절하고 보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관능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자신과의 사랑 행위는 완전한 집중을 요구하는 행위입니다. 진정으로 쾌감에 몰입하기 위해서는 당신은 일시적으로 모든 걱정, 모든 다른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몸 안에서 모든 감각 속에서 완전히 존재해야 합니다. 이 존재의 행위는 뇌를 위한 명상 수련과 같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집중력을 훈련시킵니다. 그리고 당신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해방의 그 순간, 그것은 단지 몸의 경련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경계의 재부팅입니다. 전체 시스템이 모든 긴장을 털어냅니다. 그것은 마치 컴퓨터의 리셋 버튼을 누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 후에는 모든 것이 더 맑고 명료해집니다. 많은 위대한 예술가, 작가들이 열정적인 사랑 후에 가장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의 뇌가 방금 창의성과 행복 화학물질 칵테일로 목욕을 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이 의식을 행하는 것을 멈출 때 당신은 당신의 뇌에서 명상하고 재부팅할 귀중한 기회를 빼앗고 있는 것입니다. 뇌세포가 죽어가고 있어서가 아니라 그것들이 제대로 씻겨지지 않고 처음에야 제대로 자극받지 않기 때문에 안개층이 쌓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일부 연구들은 심지어 노년층의 성활동 감소를 인지, 저하의 초기 징후, 심지어 치매와 연관짓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제가 자기 해결을 멈추는 것이 알츠하이머병을 유발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뇌가 자극,
감정적 해소, 그리고 호르몬의 지원을 박탈당할 때 그것은 더 취약해집니다. 그것은 리듬을 잃고 회복력을 잃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안개는 그들이 사는 방식, 상호작용하는 방식, 생각하는 방식, 자신을 보는 방식을 바꿀 만큼 충분히 짙어집니다. 한 남자는 제게 더 이상 바둑판에 집중할 수 없어서 바둑클럽에 가는 것을 그만뒀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한 명, 은퇴한 교사는 매일 아침 머리가 텅 빈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것들은 약물이 필요한 기억력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들은 자기 자신과의 육체적 친밀함으로부터 단절된 삶의 증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비극적인 부분입니다. 이것들은 완전히 피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비싼 약이나 복잡한 치료법이 필요 없습니다. 때로는 그것은 단지 당신의 몸과 다시 연결되는 것, 그것이 조용히 갈망에 온 관심을 주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몸을 자극할 때 당신은 뇌를 깨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하복부의 강을 세차게 흐르게 할 때 당신은 또한 마음속 생각의 흐름을 더 맑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정신적 날카로움의 상실은 방정식의 일부일 뿐입니다.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감정적 균형이 침식되기 시작하고 당신의 기분이 예고 없이 곤두박질 치기 시작할 때 그것은 훨씬 더 미묘하고 더 해로우며 말하기 훨씬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함께 자기 자신과의 친밀함을 포기하는 것이 어떻게 조용히 우울증이라는 악마를 당신의 일상으로 초대할 수 있는지 탐험해 봅시다. 저는 70대 초반에 한 환자가 있었습니다. 아내와 사별하고 은퇴했으며 비교적 건강한 분이셨습니다. 그는 무릎에 쑤시는 통증이나 머뭇거리는 소변 줄기 때문에 저를 찾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니요. 그는 훨씬 더 보이지 않는 질병, 어떤 엑스레이로도 찍을 수 없는 내면의 부식 때문에 찾아왔습니다. 그는 제 맞은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전쟁을 겪고, 가정을 꾸리고, 사랑하는 아내를 묻은 산전수전 다 겪은 남자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슬픔도 기쁨도 없었습니다. 단지 공허함만이 있었습니다. 무서운 평온함. 그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아무런 감정 없는 평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더 이상 아무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슬픔도, 기쁨도, 단지 제 빛일 뿐입니다. 마치 누군가 제 인생의 볼륨을 0으로 줄여버린 것 같습니다. 제 나이의 사람에게 이것이 정상적인 일입니까? 그 질문은 지금까지도 제 마음속에 메아리 칩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변주들을 항상 듣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화에 피할 수 없는 일부라고 여기는 것, 무감각, 단절. 감정의 색채가 서서히 바래는 것은 종종 더 깊은 생리학적 원인, 아무도 이야기하기 싫어하는 원인, 수치심과 편견이라는 여러 겹 아래 묻혀있는 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적 자극, 특히 자기 자신만의 고독한 춤, 즉 자기 위안의 상실입니다. 진실은 나의 전우들이여, 당신이 당신 자신의 몸과 친밀하고 육체적인 방식으로 상호작용하는 것을 멈출 때 당신의 감정적 풍경은 조용하지만 심오한 방식으로 변하기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독한 춤은 단지 육체적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살갗의 마찰이 아닙니다. 그것은 또한 감정적 해방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삶의 압력 아래 폭발하지 않도록 설계된 당신 몸에 내장된 압력 완화 밸브 시스템, 즉 창조주의 선물입니다. 당신의 영혼을 압력 소티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매일 스트레스, 걱정, 슬픔, 실망이 솥에 물을 더하고 불을 키웁니다. 만약 정기적으로 증기를 빼낼 안전 밸브가 없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압력은 축적될 것입니다. 솥은 덜덜 떨릴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것은 정신적 붕괴라는 끔찍한 파괴를 일으키며 폭발하거나 더 나쁘게는 서서히 증기가 모두 새어나가 차갑고 텅 빈 솥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울증, 감정적 마비입니다. 절정의 순간, 완전한 해방의 그 순간에
당신의 뇌는 옥시토신과 엔도르핀과 같은 강력한 화학물질을 방출합니다. 그것들은 단지 화학물질이 아닙니다. 그들은 치유의 신들입니다. 옥시토신은 포옹과 연결의 여신입니다. 엔도르핀은 육체적 상처뿐만 아니라 영혼의 상처까지도 진정시킬 수 있는 자연적인 진통제 전사들입니다. 그들은 불안, 긴장, 그리고 우울한 기분의 불꽃을 끄는 소방관, 즉 자연적인 기분 안정제입니다. 자, 이제 당신의 삶에서 그 안전 배출 밸브를 완전히 제거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특히 스트레스, 외로움, 혹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이 이미 존재하는 시기에 말입니다. 당신은 감정적으로 마비될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비는 더 위험한 것, 즉 우울증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관능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자신과의 사랑 행위는 생동감 있는 행위입니다. 그것은 나는 아직 살아있다. 나는 아직 느낀다. 나는 아직 갈망한다. 는 긍정입니다. 그것은 에너지의 춤입니다. 당신이 그 춤에 참여할 때 당신은 단지 육체적 에너지뿐만 아니라 감정적 에너지까지도 당신 내면의 에너지 강물을 휘젓고 있는 것입니다. 쾌감은 단지 아래에서의 느낌이 아닙니다. 그것은 온몸으로 퍼져나가 번뇌를 씻어내고 상쾌함과 재탄생의 느낌을 가져다주는 파도입니다. 당신이 그 춤을 멈출 때 당신은 스스로 댐을 쌓아 자기 자신의 감정의 강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강은 정체되기 시작합니다. 물은 탁해집니다. 그리고 당신은 무감각이라는 늪지대에서 살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이 평평해집니다. 기쁨의 정상도 없고 슬픔의 심연도 없습니다. 단지 존재의 단조로운 잿빛만이 있을 뿐입니다. 당신은 먹어도 맛을 모르고 음악을 들어도 감동이 없으며 아름다운 꽃을 보아도 더 이상 감동을 느끼지 못합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삶에서 관객이 되어 모든 것이 흐릿한 유리창을 통해 일어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나는 그것이 서서히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 남자가 아내를 잃은 후 혹은 그것이 자신의 나이에 더 이상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해결을 멈춥니다. 몇 주가 몇 달이 됩니다. 그는 말이 없어지고 움츠러듭니다. 그는 옛 취미, 심지어 친구들과의 대화에도 흥미를 잃습니다. 잠을 더 많이 자거나 반대로 밤새 뒤척입니다. 식욕이 변합니다. 삶이 잿빛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잔인한 아이러니는 대부분이 그 연결고리를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을 탓하거나 나이를 탓하거나 운명을 탓합니다. 그들은 이제 인생이란 이런 거지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들이 부족한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의 몸과 다시 연결되는 단순하지만 필수적인 행위입니다. 단지 쾌감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감정적 생존을 위해서입니다. 노년층의 우울증은 종종 진단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항상 슬픔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그것은 피로, 짜증, 분리, 혹은 동기부여의 부재, 욕망의 부재로 나타납니다. 살고자 하는 욕망 말입니다. 그리고 약물과 치료가 중요한 도구이기는 하지만 제가 단지 그들이 자기 자신과의 육체적 친밀함을 되찾도록 격려함으로써 얼마나 많은 환자들을 도왔는지 다 말할 수 없습니다. 한 남자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규칙적으로 자신을 만지기 시작한 후 다시 살아난 기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것이 단지 그의 기분을 좋게 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여전히 인간이며 단지 작동을 멈추기 기다리는 몸이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 작은 행위가 그가 영원히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자기 자신의 일부를 되찾아 주었습니다. 그것은 그에게 색깔을 되찾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가 여러분이 이해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노년의 고독한 춤은 상상, 유욕 혹은 수치심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감정 시스템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몸에게 느낄 이유, 해방될 이유,
존재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기억할 이유를 주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 연결을 잃을 때 당신은 단지 슬픔의 위험에 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고립, 감정적 위축,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삶에 참여하려는 의지 자체의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당신은 자신의 얼어붙은 성에 갇힌 왕이 되어 단 하나의 창문을 통해 세상이 지나가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지만 감정적 결과만이 유일한 것은 아닙니다. 밤이 길어지고 잠이 점점 더 프랙멘티드 될 때 또 다른 숨겨진 대가가 오르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기억력, 면역 체계, 그리고 심각한 질병에 대한 위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가, 함께 성적 해소의 부재가 어떻게 당신의 몸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깊고 치유적인 잠을 훔쳐가고 있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만약 당신이 여전히 시청하고 있고 이 통찰이 의미 있다고 느낀다면 당신이 여전히 여기 있고 따라오고 있음을 알려주기 위해 댓글의 숫자 1을 입력하십시오. 자, 이제 네 번째 포인트로 계속합시다. 저는 몇 달간의 불면의 고문 끝에 저를 찾아온 60대 후반의 한 남자를 기억합니다. 그는 지쳐 보였고 피부는 창백했으며 그의 눈에는 깊은 좌절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선생님, 그는 피로에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잠이 들기는 합니다. 하지만 꼭 새벽 2시가 되면 마치 누가 귓가에 총이라도 쏜 것처럼 벌떡 깨어납니다. 그리고는 그냥 누워서 뜬 눈으로 천장을 바라보며 절망 속에서 아침을 기다립니다. 우리는 검사를 했습니다. 그의 결과는 완전히 깨끗했습니다. 수면 무호흡증도 어떤 주요한 위험 신호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의 친밀한 삶, 그의 사적인 춤에 대해 부드럽게 물었을 때 그는 시선을 돌렸습니다. 제 그 부분은 그는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선생님. 은퇴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그 부분, 그가 유효 기간이 지났다고 생각했던 그 부분은 아마도 그의 몸이 간절히 부르짖고 있던 바로 그 열쇠였을 것입니다. 회복을 주는 방해받지 않는 치유의 잠 말입니다. 나의 전우들이여, 잠은 단지 눈을 감고 가만히 누워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요. 그것은 복잡한 호르몬 과정이며 뇌 속 화학물질의 춤입니다. 그리고 깊은 잠을 유발하는 가장 효과적이고 자연적인 방아소해 중 하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특정 나이가 지나면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바로 절정입니다. 당신의 몸을 낮의 스트레스라는 혼란스럽고 격렬한 음악을 연주하는 교향악단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심장은 빨리 뛰고 근육은 긴장하며 마음은 걱정으로 어지럽습니다. 그런 상태로는 잠들 수 없습니다. 당신에게는 지휘봉을 휘두르며 오케스트라에게 부드러운 자장가를 연주하라고 지시할 유능한 메스트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메스트로가 바로 절정입니다. 완전한 해방의 순간 당신이 생각을 멈추고 통제를 멈추고 그저 순수하게 느끼는 그 순간에 당신의 몸은 싸우거나 도망가거나 모드에서 휴식과 소화 모드로 신경계를 전환시키도록 설계된 완벽한 화학 칵테일을 분비합니다. 그것은 포옹의 여신, 모든 걱정을 잠재우는 옥시토신을 분비합니다. 그것은 깊은 만족감을 주는 호르몬인 프로락틴을 분비합니다. 그것은 육체의 통증뿐만 아니라 영혼의 상처까지도 달래주는 진통전사인 엔도르핀을 분비합니다. 동시에 불안과 각성의 폭군, 밤새 당신을 뒤척이게 만드는 코르티솔이 빠르게 왕좌에서 끌어내려집니다. 그 농도는 급격히 떨어집니다. 당신의 숨결은 느려지고 심박수는 안정되며 온종일 긴장했던 당신의 근육이 마침내 이완됩니다. 당신은 깊은 잠, 즉 몸과 뇌가 진정으로 수리되고 재생되는 단계인 렘 수면을 위한 이상적인 상태에 들어갑니다. 이것을 좀 더 관능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자신과의 사랑 행위는 하나의 여정입니다. 시작이 있고 절정이 있으며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 그 해방은 마치 작은 죽은 프랑스인들이 말하는
레페티머트과 같습니다. 당신은 그 순간에 죽고 다시 태어납니다. 모든 긴장, 모든 짐이 덜어집니다. 당신의 몸은 완전히 비어있지만 평화로운 공허함입니다. 그리고 그 평화로운 공허함 속에서 잠은 부드러운 연인처럼 자연스럽고 달콤하게 찾아올 것입니다. 자, 이제 당신의 삶에서 그 과정을 완전히 잘라낸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단 한 번이 아니라 몇 주, 몇 달, 심지어 몇 년 동안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이 든 남자들이 고독한 춤을 멈출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몸은 한때 의지했던 자연적인 도구를 잃어버립니다. 그것은 장님의 지팡이를 빼앗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무엇이 채울까요? 종종. 그것은 안절부절 못함, 좌절, 뒤척임입니다. 어떤 이들은 인공적이고 치유 없는 잠을 가져다주는 수면제에 의지합니다. 다른 이들은 그저 탈진을 자신들의 새로운 정상 상태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심각한 수면 부족의 결과는 단지 피곤함을 느끼는 것을 훨씬 넘어섭니다. 만성적인 수면 부족은 면역 체계를 약화시켜 감기와 감염에 더 취약하게 만듭니다. 그것은 인지 저하를 가속화하여 뇌 속의 안개를 더욱 짙게 만듭니다. 그것은 심장병, 당뇨병의 위험을 높이고 불안과 우울에 대한 취약성을 증가시킵니다. 노년층에서는 그것은 또한 낙상, 기억력 문제, 그리고 독립성 상실의 원인이 됩니다. 저는 한때 활동적이고 많은 활동에 참여했던 환자들이 서서히 움츠러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떤 심각한 질병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너무 지쳐서 활동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친구를 만나러 가고 취미를 추구하고 손주와 놀아줄 에너지가 더 이상 없었습니다. 그들은 필요에 의해 감금된 자기 자신의 집안의 죄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문제가 정말로 심각해집니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자신들이 한때 숙면에 도움이 되었던 바로 그것을 놓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것입니다. 약도 아니고 허브도 아닌 바로 자기 몸에 내장된 안전 배출 밸브를 말입니다. 고독한 춤은 작고 심지어 사소한 행위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그것은 4시간의 단편적인 잠과 7시간의 깊고 치유적인 휴식 사이의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한 환자는 자신을 이 부분과 다시 연결한 후 제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30대 때처럼 잡니다. 제가 그 해소가 얼마나 필요했는지 몰랐습니다. 저는 그저 늙어가고 있다고만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생물학적 방치를 노화와 혼동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조용히 고통받습니다. 만약 당신이 밤에 잠 못 이루고 누워 마음은 길들여지지 않은 말처럼 날뛰고 근육은 팽팽하며 시간이 느리게 흘러간다면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해보십시오. 마지막으로 당신의 몸이 완전히 이완되고 완전히 내려놓았다고 느낀 것이 언제였습니까? 마지막으로 당신의 오케스트라가 자장가를 연주하게 한 것이 언제였습니까? 때로는 답은 새로운 약이나 전화기의 명상 앱에 있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것은 당신의 몸이 당신이 허락한다면 여전히 기억하고 있는 오래된 리듬을 재발견하는 데 있습니다. 그것은 하루의 끝에 조금 죽는 것을 스스로에게 허락하여 다음날 아침에 진정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수면 부족이 당신의 에너지와 정신적 명료함을 조용히 갉아먹는 동안 우리가 다음에 탐험할 결과는 훨씬 더 육체적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의 근육이 약해지고 균형이 바뀌며 방광이 당신을 배신하기 시작하는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함께 친밀함이 사라질 때 당신의 골반저와 순환에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몇 년 전 저는 70대에 은퇴한 소방관 한 분을 치료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평생을 육체적 힘의 화신으로 살아온 남자였습니다. 시간조차도 경의를 표하는 듯한 체격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외부의 어떤 불길 때문이 아니라 내부로부터의 부식 때문에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가벼운 요실금, 즉 자신이 결코 마주하리라
생각지 못했던 부끄러운 배신에 대해 불평했습니다. 그는 또한 허리 아래와 엉덩이의 불편함 없이는 오래 서 있기 힘들다고 느꼈습니다. 이상합니다. 그는 당혹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몸의 기반이 서서히 무너져 내리는 기분입니다. 마치 제가 평생을 바쳐 지은 집이 뿌리부터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가 묘사하고 있던 것은 단지 노화가 아니었습니다. 아니요. 그것은 더 구체적이고 예방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골반저가 서서히 조용히 약해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수백만 명의 남자들이 조용히 같은 일을 겪으며 그것을 나이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골반저? 그 이름이 참 건조하고 기술적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그 이름은 잊으십시오. 그것을 왕의 옥좌라고 생각하십시오. 금과 은으로 만든 옥좌가 아니라 근육으로 된 옥좌. 당신의 왕국 맨 아래에 걸쳐 있는 강력하고 유연한 해먹 말입니다. 이 해먹, 이 옥좌는 지극히 중요한 일을 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가장 귀한 기관들, 즉 방광, 장, 그리고 당신의 보물과 왕의 홀까지도 지탱합니다. 그것은 왕국의 남쪽 관문을 통제하는 문지기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기 전까지는 이 근육들에 대해 결코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소변이 새어나오거나 변비, 발기부전 혹은 서 있거나 걸을 때의 불쾌한 느낌. 하지만 여기에 종종 무시되는 우리의 춤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부분이 있습니다. 고독한 춤을 포함한 규칙적인 성적 활동은 이 옥좌의 근육들을 활성화시키고 결속시키는 데 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것을 관능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흥분 과정에서 혈액이 남쪽으로 쇄도할 때 옥좌는 의식을 준비하며 자연스럽게 팽팽해집니다. 그리고 절정의 순간, 그 완전한 해방의 순간에 옥좌는 리드미컬하고 강력하게 수축합니다. 그 수축은 단지 생명의 강물을 밖으로 밀어내기 위함이 아닙니다. 아니요, 그것은 운동입니다. 당신의 기반을 위한 세계적 수준의 운동입니다. 허영심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아름다운 몸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기능을 위해서입니다. 왕국의 생존을 위해서입니다. 그 수축 하나하나는 근육 해먹을 더 강하고 탄력 있게 단련시키는 대장장이의 망치질과 같습니다. 그것은 하복부 전체에 피를 펌핑하여 조직을 키울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합니다. 그것은 신경과 근육이 잘 훈련된 군대처럼 효과적으로 서로 소통하게 유지합니다. 그것은 성과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보존에 관한 것입니다. 자, 이제 당신이 규칙적으로 고독한 춤을 멈출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상상해 보십시오. 옥좌를 위한 훈련 세션이 더 이상 없을 때 그 근육들은 단지 조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위축되기 시작합니다. 깁스를 한 팔처럼 사용하지 않으면 약해지고 가늘어집니다. 그 부위로 가는 혈류는 느려집니다. 조직은 낡은 고무줄처럼 탄력을 잃습니다. 신경 반응은 희미해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당신은 결코 예상치 못했던 증상들과 씨름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수 있습니다. 잦은 요일, 화장실을 다녀온 후에도 몇 방울씩 새어나오는 지긋지긋한 당혹감, 가스를 참기 힘든 것, 혹은 심지어 움직일 때의 통증, 남성에게 이것은 성기능의 현저한 저하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강한 밝기는 혈액이 흘러 들어오는 것뿐만 아니라 옥좌가 그 피를 그곳에 가두어 둘 만큼 충분히 강해야 합니다. 옥좌가 약해지면 피는 쉽게 밖으로 새어나가 발기가 오래 지속되지 못하거나 충분히 단단하지 못하게 됩니다. 왕의 홀은 솟아오를 수는 있지만 굳건히 서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흔들리는 깃대 위에 축 늘어진 깃발과 같습니다. 여성에게 골반저의 약화는 건조함, 긴장, 그리고 불편함으로 이어져 모든 친밀함을 단념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한때 매우 독립적이었던 노인들이 단지 자신의 방광을 더 이상 믿지 못하기 때문에
사회 활동을 피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다른 이들이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갑자기 새어나오는 것에 당황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수년 동안 방치해온 것, 즉 골반 부위의 순환과 근육 활동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모른 채 말입니다. 이것을 춤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열정적인 사랑은 탱고, 살사입니다. 그것은 힘, 통제, 그리고 엉덩이와 코어로부터의 견고한 기반을 요구합니다. 당신의 옥좌가 강할 때, 당신은 자신감 있게 춤을 이끌 수 있습니다. 당신은 강력하고 단호한 추격을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유연하게 리듬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당신은 춤의 주인입니다. 하지만 옥좌가 약해지면 당신은 그 통제력을 잃습니다. 춤은 머뭇거리고 어색해집니다. 당신은 발을 헛디딜까 두려워하고 파트너를 따라가지 못할까 두려워는 합니다. 그리고 점차 당신은 더 이상 춤추고 싶어 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가 분명히 말해야 할 것입니다. 이 부위를 무시하는 것은 단지 불편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균형 상실로 인한 낙상, 요실금, 그리고 누구도 겪어서는 안 될 존엄성의 상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은 패드, 특수 속옷 혹은 화장실 위치를 중심으로 계획을 세우는 것에 의존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단지 당신 몸의 기반이 필요한 자극과 지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상태가 길어질수록 그것을 되돌리기는 더욱 어려워집니다. 제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침묵 속에서 고통받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부끄러워하거나 혼란스러워하거나 단지 늙어가는 과정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점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당신의 몸은 70세, 80세 혹은 그 이상에서도 여전히 기능하고 싶어 합니다. 여전히 강해지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약물이나 기구 없이 그것을 지원하는 가장 자연스럽고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바로 안전하고 규칙적인 친밀한 자극을 통해서입니다. 당신이 그 연결을 되찾을 때, 당신이 당신의 고독한 춤을 다시 시작할 때, 당신은 단지 쾌감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힘을 회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가장 필요한 곳으로 피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신경을 깨우고 조직을 살아있게 유지하며 당신 몸의 아랫부분에 그것이 여전히 중요하다고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왕이 다시 한번 자신감과 위엄으로 왕국을 다스릴 수 있도록 당신의 옥좌를 다시 견고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결과가 명백히 육체적인 반면 다음 결과는 훨씬 더 깊이 들어갑니다. 당신의 면역 체계 속으로, 당신의 세포 방어벽 속으로, 그리고 질병으로부터 당신을 보호하는 몸의 능력 속으로. 왜냐하면 절정 후에 당신의 혈류 속에서 일어나는 일은 아마도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간과된 건강상의 이점 중 하나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성적 비활동이 어떻게 조용히 당신의 면역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몇 해 전 겨울, 오랫동안 저를 찾아오셨던 비교적 건강했던 60대 후반의 한 남성 환자분이 지친 기색으로 진료실에 들어오셨습니다. 그의 피부는 잿빛이었고 눈에는 지울 수 없는 피로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그해 겨울에만 3번이나 앓았는데 심각한 병은 아니었지만 끈질기게 떨어지지 않는 감기와 가벼운 감염이었습니다. 예전에는 하루 이틀이면 툭툭 털고 일어났습니다. 선생님? 그는 당혹스러운 목소리로 제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작은 바이러스 하나에도 몇 주씩이나 꼼짝 못합니다. 마치 제 방어군이 전부 휴가를 떠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식단, 수면, 약물 등 일반적인 용의자들을 배제했습니다. 모든 것이 괜찮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의 삶의 다른 영역, 즉 대부분의 의사들이 감기와는 결코 연관짓지 않을 영역에 대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혼자서라도 성적인 활동을 전혀 하지 않으십니까? 그는 어색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부끄러움과 약간의 슬픔이 섞인 미소였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선생님. 아주 오랫동안 하지 않았습니다. 제 그 부분은 이제 은퇴했습니다. 은퇴했다. 그 단어가 또 나왔습니다. 마치 몸의 한 부분이 단순히 문을 닫고 은퇴 간판을 걸면 나머지 왕국에는 아무런 결과도 초래하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가 깨닫지 못했던 것,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것은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그 고독한 춤을 포함한 성적 활동이 면역 체계에 직접적이고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은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생물학입니다. 당신의 왕국, 즉 당신의 몸이 외부로부터의 침략자들과 항상 마주하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바이러스, 박테리아. 국경을 넘어 혼란을 일으키려 호시탐탐 노리는 병원균들 말입니다. 왕국을 보호하기 위해 당신에게는 항상 경계하고 싸울 준비가 된 강력한 국경 수비대가 필요합니다. 그 군대가 바로 당신의 면역 체계입니다. 자, 이제 당신이 당신의 춤을 출 때, 당신이 절정에 이를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단지 황홀경의 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군대를 소집하는 나팔 소리입니다. 당신의 몸은 생화학 물질의 급증을 만들어냅니다. 당신을 기분 좋게 만드는 도파민과 옥시토신뿐만 아니라 실제 면역 강화 인자들까지도요. 예를 들어 면역글로불린 A, IgA라는 중요한 항체가 현저하게 증가합니다. IgA를 왕국의 주요 관문 호흡기 및 소화기 계통에 서 있는 정계파수병들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들은 침략자들이 침투하려고 할 때 바로 그 순간에 막아내는 첫 번째 방어선입니다. 당신이 절정에 이를 때, 당신은 이 관문들의 증원군을 보내 방어벽을 강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연 진통제 전사인 엔도르핀도 방출됩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단지 통증을 줄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또한 몸속의 작은 화재를 진정시키고 치유 과정을 지원하는 강력한 한겸증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관능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행위. 육체의 춤은 생동감과 에너지 분출의 행위입니다. 그리고 몸이 그렇게 생동감 넘치고 에너지로 가득 찬 상태에 있을 때 그것은 또한 최상의 방어 상태에 있게 됩니다. 그것은 마치 번영기에 있는 왕국과 같습니다. 군대는 잘 먹고 무기는 잘 정비되며 병사들의 사기는 최고조에 달할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삶에서 그 군대 증강을 완전히 잘라낸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단지 일주일이 아니라 몇 달, 몇 년 동안 말입니다. 당신의 왕국은 가장 자연스럽고 쉬운 방어 메커니즘 중 하나를 잃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면역 체계가 이미 자연적으로 느려지고 있는 인생의 시기에 이 메커니즘을 빼앗는 것은 당신의 화재 경보기에서 배터리를 빼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알아차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작은 불씨가 생겼을 때, 당신의 몸은 예전처럼 빠르고 강력하게 반응하지 않을 것입니다. 작은 불씨가 쉽게 큰 화재로 번질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친밀한 삶을 폐쇄한 환자들은 종종 더 자주 아프고 더 느리게 회복하거나 만성 염증의 발적을 경험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점들을 연결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들의 몸은 분명한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무언가가 빠져 있다고. 방어 시스템의 중요한 부분이 비어 있다고. 그리고 그것은 단지 독감과 싸우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면역 체계는 장기적인 질병 예방, 암 감시, 심혈관 보호, 심지어 상처 치유와도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규칙적인 성적 해소는 호르몬 균형을 유지하고 코르티솔과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며 혈액순환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모든 것은 건강한 면역 체계를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이 사라지면 도미노 효과가 시작됩니다.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수면이 방해받고 염증이 증가하며 당신의 몸은 한때 그랬던 것보다 더 느리고 더 약한 버전이 됩니다. 왕국은 공격에 더 취약해집니다. 70대의 한 여성분은 남편과 사별한 후
거의 5년 동안 자신을 만지지 않았다고 제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성적 활동과 면역력 사이의 연관성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했을 때 그녀는 자기 자신의 그 부분과 다시 연결해보기로 결정했습니다. 욕망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안녕을 위해서였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몇 달 후, 그녀는 더 밝아진 눈과 더 많은 에너지로 돌아왔습니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선생님, 그녀가 말했습니다. 저는 단지 더 살아있는 기분이에요. 마치 제 몸이 저를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다시 저와 함께 일하는 것 같아요. 그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몸이 필요한 신호를 받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는 아직 여기 있다. 우리는 여전히 번성하고 싶다고 말하는 신호들. 그것은 간과하거나 무시하거나 어색하게 느끼기 쉬운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면역 체계는 수치심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직 행동에만 반응합니다. 그리고 성적 자극은 비록 혼자일지라도 강력한 행동이며 당신 몸의 모든 세포를 통해 생명과 힘의 메시지를 보내는 행동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군대를 위해 정기적으로 훈련을 실시하여 그들을 항상 날카롭고 싸울 준비가 되게 유지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면역력 저하가 당신의 몸을 질병에 노출시킬 수 있는 반면 자기 자신과의 친밀함을 소홀히 하는 것의 마지막 결과는 훨씬 더 깊이 당신의 정체성, 바로 그 안으로 파고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당신의 몸을 만지는 것을 멈출 때 당신은 서서히 당신이 누구인지 알아보는 것을 멈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자기 방치가 어떻게 조용히 당신의 자존감을 갉아먹을 수 있는지, 그리고 당신이 그것을 되찾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탐험해 봅시다. 나의 전우들이여. 노년의 남성들이 직면하는 모든 위험 중에서 테스토스테론 감소보다 더 위험하고 음란한 환상보다 더 해로우며 그 어떤 신체적 증상보다 더 상처를 주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립입니다. 아니요. 저는 단순히 텅 빈 집에서 혼자 사는 그런 종류의 고립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더 깊은 침묵, 내면으로부터의 고립을 말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누군가에게 만져지지 않는 것, 자기 자신을 만지지 않게 되는 것, 자신의 몸과 연결되기를 멈추는 것, 선택에 의해서가 아니라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당신 나이의 남자는 마치 낡고 작아진 옷처럼 삶의 그 부분을 지나가야만 한다고 속아왔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몸은 하나의 왕국입니다. 그리고 터치 스킨십는 그 왕국의 언어입니다. 그것은 백성들이 서로 소통하는 방식이며 왕이 권위와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터치가 사라지면 왕국은 침묵에 잠깁니다. 그리고 침묵하는 왕국은 서서히 죽어가는 왕국입니다. 저는 송재희라는 남자를 기억합니다. 비범한 비극에 비해 너무나 평범한 이름이죠. 그는 76세에 은퇴한 교장 선생님으로 신사적이고 단정하게 옷을 입는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일상을 이야기하는 목소리에는 제가 피부로 느낄 수 있을 정도의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그는 제게 1년 넘게 아무도 자신의 몸을 만져주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포옹도, 위로의 어깨 토닥임도, 손 한번 잡아주는 일도 없었다고요? 아무것도요? 그는 슬픈 기색 없이 말했습니다. 마치 그것이 논쟁의 여지없이 끝난 책의 한 챕터인 것처럼 당연한 사실인 양체념하며 말했습니다. 송 선생님, 그리고 그와 같은 수많은 남성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터치는 사치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디저트가 아닙니다. 그것은 숨 쉴 공기나 마실 물처럼 기본적인 생물학적 필수품입니다. 60대, 70대, 80대의 인간의 몸조차도 그것을 갈망하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피부는 단순한 껍질이 아닙니다. 깨어나기를 기다리는 수백만 개의 신경 수용체를 가진 거대한 감각 기관입니다.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신체적 접촉 없이 지내면 우리의 신경계는 에너지 절약 모드로 전환되기 시작합니다. 시스템들을 셧다운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가 포옹하거나 심지어 손을 잡을 때 분비되는 신뢰와 연결의 호르몬인 옥시토신은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코르티솔과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은 황무지에 자라는 잡초처럼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혈압은 오르고 수면은 방해받으며 면역 기능은 약화됩니다. 그리고 가장 위험한 것은 뇌가 자기 보호의 한 형태로 감정과 감각 회로를 닫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만져지기를 멈출 때 우리는 마비되기 시작합니다. 단순히 신체적으로 마비되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마비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있다는 감각을 잃습니다. 세상에 참여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는 자기 인생의 관객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비극은 이것이 안락사처럼 천천히, 조용히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당신은 그저 일상의 습관을 건너뜁니다. 일주일 후, 거울 속의 남자가 너무 낯설고 피곤해 보여 거울을 피하기 시작합니다. 한 달 후, 쾌락을 가져다주는 어떤 것도 상상하기를 멈춥니다. 당신 내면의 비밀 정원은 버려진 것을 넘어 사막화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무도 말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고립은 종종 침실에서, 바로 당신 혼자만의 춤에서 시작됩니다. 한 남자가 단지 쾌락을 위해서가 아니라 현존과 자기 연결을 위해 스스로를 만지는 것을 멈출 때 그의 뇌는 그것을 감정적 후퇴의 한 형태로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사랑받을 가치가 없어. 나는 더 이상 느낄 가치가 없어. 시간이 지나면서 그 후퇴는 자기 충족적 예언이 됩니다. 스스로에게 덜 접촉할수록 더 적게 느끼게 되고 더 이상 느낄 것이 없다고 믿게 됩니다. 하강의 악순환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좀 더 관능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신전, 당신의 왕월왕후들은 의식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그 신전의 유일한 사제인 당신이 의식이 부끄러운 것이라 결정하고 그것을 멈춘다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신전이 조용해질 뿐입니다. 하지만 곧 제단 위에는 먼지가 쌓이기 시작할 겁니다. 구석구석 거미줄이 쳐질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당신 자신도 신전으로 들어가는 길을 잊고 의식을 행하는 법을 잊게 될 것입니다. 신전은 버려진 것을 넘어 그 수호자에 의해 안에서부터 봉인된 것입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가장 신성하고 원초적인 자신의 부분으로부터 추방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짜 대가입니다. 단순히 발기의 상실이나 욕망의 감퇴가 아닙니다. 그것은 정체성, 삶의 목적, 감정적 예리함이 서서히 흐려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연결의 조용한 죽음입니다. 그리고 이 고립은 과학적으로 우울증, 심장병, 심지어 조기 사망과 중행인해양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버려졌기 때문입니다. 타인에게 버려진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버렸기 때문입니다. 자, 분명히 말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누구를 부끄럽게 하거나 죄책감을 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상실도 겪고 거리도 생깁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날 수도 있고 관계가 끝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일어나지 않아도 되는 것은 바로 항복입니다. 남은 인생을 자신의 집안에서 유령처럼 살아가기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적인 것이든 아니든 스스로를 만지는 행위는 허영이나 습관에 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정치적인 행위입니다. 반항의 행위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몸이 여전히 당신의 것임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쇠퇴라는 거짓말을 믿기 시작한 당신의 뇌, 심장, 신경계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직 여기 있다. 나는 여전히 중요하다. 나는 여전히 느끼고 싶다. 그것은 잊혀진 신전에 촛불 하나를 켜서 어둠과 거미줄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저는 문자 그대로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남자들을 보았습니다. 약이 아니라 신이 단지 스스로에게 다시 연결될 수 있도록 허락함으로써 말입니다. 침묵을 깨뜨림으로써, 돌아옴으로써, 터치를 통해 너무 일찍 잠들어 버린 부분들을 깨움으로써 그들은 간단하게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샤워하면서 몇 분 더 시간을 내어 자신의 몸을 진정으로 느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목욕 스펀지로 피부를 문지르며 신경 말단을 깨우는 것입니다. 물의 온기를 느끼고 혈관 속을 흐르는 생명을 느끼는 것입니다. 혹은 완전히 다른 마음가짐으로 혼자만의 춤을 다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서둘러 해소하기 위함이 아니라 재발견의 여정으로서 말입니다. 그들은 속도를 늦춥니다. 숨을 쉽니다. 오일을 사용합니다. 눈을 감고 내면으로 들어갑니다. 그들은 결승선에 도달하려 애쓰지 않습니다. 그저 느끼려고 노력할 뿐입니다. 피부 위로 미끄러지는 오일의 감촉을, 손에서 퍼져나가는 온기를, 오랫동안 축축했던 장작더미에서 피어나는 첫 불꽃처럼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하는 아주 작은 쾌감의 진동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할 때 한 남자가 습관이나 절망 때문이 아니라 호기심과 존중의 마음으로 자신을 만질 때 무언가가 변합니다. 미묘하지만 심오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당신의 몸은 기억해낼 것이고 마음은 부드러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불꽃, 당신의 그 남성성이 다시 타오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지금까지 제 말을 듣고 있다면, 만약 이 말들 중 무언가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았다면 이제부터가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던 7가지 진실을 들었으니 이제 저는 여러분이 다시 시작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한 걸음씩 제가 제 환자들에게 직접 전수하는 간단하지만 강력한 수련법을 통해 말입니다. 당신의 몸을 재프로그래밍하고 감각을 재건하며 시간과 침묵이 빼앗으려 했던 것을 되찾아줄 매일의 의식입니다. 결론, 황금의 춤과 왕의 귀환, Conclusion, The Golden Dance and the Return of the King. 만약 여러분이 여기까지 저와 함께 오셨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단순히 의사로서가 아니라 수십 년간 다른 남자들과 마주 앉아 그들의 두려움, 후회, 그리고 때로는 조용한 희망을 들어온 한 명의 남자로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야기한 것은 단순히 자위행위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훨씬 더 깊은 무언가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당신의 몸과 어떻게 관계를 맺는지, 당신의 역사를 어떻게 짊어지고 가는지, 그리고 세상이 끝나야 한다고 말한다는 이유만으로 당신의 삶, 성생활, 감정, 생활, 신체적 삶, 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믿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영혼 없는 춤이 어떻게 서서히 당신의 몸을 기능장애로 훈련시킬 수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사정을 완전히 피하는 것이 어떻게 전립선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지 보았습니다. 우리는 수치심이라는 조용한 독에 대해, 그리고 테스토스테론이 단지 나이 때문에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방치 때문에 감소한다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사용하지 않으면 잃어버리는 시스테민 발기라는 신성한 신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포르노에 대한 문을 열었습니다. 부끄러움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생물학을 이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가장 위험한 실수인 고립, 즉 연결의 조용한 죽음을 직시했습니다. 제가 이 모든 것에서 여러분이 가져가셨으면 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여러분은 망가지지 않았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몸속 모든 시스템은 연결에 반응하고 싶어 합니다. 당신의 뇌는 여전히 느끼고 싶어 하고, 당신의 심장은 여전히 열리고 싶어 하며, 당신의 피부는 살아있다는 것이 어떤 느낌이었는지 다시 기억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 귀환의 여정은 다른 누구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에게서 시작됩니다. 하나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움츠러들기를 멈추는 선택, 자신의 몸 안에서 기분 좋기를 원하는 것에 대해 사과하기를 멈추는 선택, 나이가 당신을 투명인간으로 만든다는 거짓말을 믿기를 멈추는 선택. 당신은 투명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것으로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환자들이 다시 시작할 준비가 되었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약도, 죄책감도 아닌 현존으로 시작하라고요. 저는 그들에게 제가 황금의식,
골든 리추얼이라 부르는 간단한 일일 수련법을 줍니다. 하루 10분, 자기 자신과 다시 연결되기 위한 조용하고 의도적이며 존중하는 시간입니다. 목표도 압박감도 없이 오직 터치와 호흡, 그리고 알아차림만 있을 뿐입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그것이 아침의 의식이 됩니다. 다른 이들에게는 잠들기 전에 습관이 됩니다. 하지만 거의 언제나 그것은 전환점이 됩니다. 한 남자가 존중의 마음으로 자신을 만질 때 그의 불꽃은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마 여러분의 것도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당신의 성생활을 되찾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 자신을 되찾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여기, 지금 당신에게서부터입니다.